안녕하세요. 이 채널의 애청자로서 매일 여러 사연을 듣고 있는데요. 제 이야기도 들어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 여성이고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결혼을 진행했다가 파혼을 했는데 정말 무서운 남자친구와 시댁을 만났지 뭐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결혼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에 제가 먼저 결혼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폭력적인 시댁과 그런 집안에서 자란 남자친구를 보며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파혼을 결심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제가 살면서 스스로 내린 결정 중 정말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와 예비 남편은 같은 회사에 재직 중이었고 입사 동기로 처음부터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름 있는 대기업이라 연봉도 서로 비슷했고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니 서로 얼굴도 매일 보고 힘든 일이 있으면 위로해주거나 도움을 주고받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이성의 감정이 생기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희연아, 밥은? 먹었지. 근데 점심시간 다 끝나가는데 여기서 뭐해? 너한테 커피 주고 가려고 기다렸어. 주머니에 넣고 있어서 아직도 따뜻하다. 얼른 들어가. 고마워. 잘 마실게. 이따 퇴근하고 봐. 한 번은 점심시간이 다 끝나갈 때였는데 예비 남편이 저희 부서 앞에 서 있더라고요. 뭐 하나 했더니 저한테 커피를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네요.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는데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일하면서 마시라고 준 겁니다. 세세한 걸 잘 챙겨주는 사람이어서 주변에서도 많이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연애하면서 크게 다툰 적도 거의 없었고 회사에서 일도 잘하는 직원이라 이렇게 잘 만나다 결혼할 거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후 저희 집에 예비 남편이 종종 놀러 왔는데 부모님도 아주 좋아하셨네요. 저희 아빠는 동네 이비인후과 원장님입니다. 엄마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시다가 지금은 그만두고 집에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 예비 남편이 집에 놀러 왔을 때 감기에 걸렸거나 아픈 기색을 보이면 아빠는 병원으로 나오라고 해서 접수 후 진료도 직접 봐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예비 남편의 집안에서는 제가 따로 인사를 가지 않았는데도 저를 너무 좋게 보고 계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잘 챙겨주니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잘 만났고 사귄 지 3년이 되었을 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결혼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결혼해서 어디에 살지, 가정은 뭘 살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자기야, 나 결혼하면 TV는 작은 걸로 하고 싶어. 요즘 스탠드로 이동식 TV 있던데. 그거 좋다. 그런데 우리 TV 볼 시간이나 있을까? 난 굳이 안 사도 상관없어. 그런데 집은 30평대가 낫겠지? 아무래도? 아이 낳고 살려면 그래도 30평이 나을 것 같아. 뭐 이런 대화가 주로 오갔습니다. 연애 초반에는 맛집 찾아다니기 바빴고 공연이나 전시를 보러 가는 등 여기저기 많이 다녔는데 3년 정도 만나고 나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주로 하게 되더라고요. 정식으로 양가에 인사를 가기 전이었지만 저희 둘은 서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친한 친구들에게 예비 남편을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퇴근 후 종로에서 다 같이 만나 술집에 들어갔는데 분위기도 좋았고 친구들은 저희가 서로 잘 어울린다며 잘 만났다는 얘기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 즐겁게 술 마시고 집에 가려고 술집을 나섰는데 술집이 골목길 아니라 큰 길로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술에 취한 아저씨들이 저와 친구들에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러자 예비 남편은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냥 가시라고 정중하게 말하더라고요. 거기까진 좋았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아저씨들이 바로 뒤돌아가려고 하자 예비 남편은 갑자기 욕을 하기 시작했고
아니 술을 처먹었으면 곱게 갈 것이지 저게 뭐 하는 거야? 나이를 어디로 처먹었길래 참 안심하네. 자기야, 괜찮아? 많이 놀랐지? 어? 괜찮아. 저는 물론 제 친구들도 많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여자친구한테 갑자기 낯선 아저씨들이 찝적대니까 남자친구로서 화를 낼 수는 있었는데 저런 말투는 만나면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하지만 본인도 순간 놀라서 욕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날 같이 술 마셨던 친구들 중 한 명이었는데 통화하는 내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휘연아, 속은 좀 괜찮아? 너네 어제 많이 마셨잖아. 지수가, 난 괜찮아. 너네는 잘 들어갔지? 우리 다 같은 방향이라 택시 타고 잘 들어갔어. 그런데 네 남친 말이야. 원래 성격이 그래? 어? 뭐가? 아니, 어제 보니까 좀 욱하는 모습이 보이길래. 아, 사실 나도 그런 모습은 어제 처음 봤는데 자기도 좀 놀랐대. 술 먹은 아저씨들이 우리한테 막 다가오니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욕이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래, 뭐 남자들 욕하는 거야 많이 봐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그냥 가려는 사람들 뒤에 대고 너무 심한 욕을 하길래 원래 그런가 해서 물어볼 겸 전화했다. 아저씨들이 취해서 그런 건데 네 남친 막 바닥에 있던 돌까지 집어들고 위협했잖아. 돌까지 들고 그랬어? 왜 난 못 봤지? 사람들도 좀 있고 해서 잘 못 봤을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너 남친 쪽에 서 있어서 똑바로 봤는데 돌 하나를 들고는 던질 기세였다고. 평소엔 전혀 안 그래. 그래, 네가 만나는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이겠지. 그런데 그래도 잘 알아봐. 혹시 남자친구 집안에 좀 난폭한 사람은 없는지 보라고. 너 민주 알지? 친구는 제 걱정을 해주면서 갑자기 민주라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다 같이 아는 사이였는데 한동안 연락하고 지내다 현재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있어요. 민주 걔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떤 오빠랑 만나더니 바로 결혼했잖아. 나도 알지. 반대하는 결혼해서 결국 이혼하고. 그래. 민주네 집이 그래도 좀 사는 집이었는데 반대하는 결혼이었고 민주가 대학도 안 가고 남자한테 빠져서 결혼한다니까 조용히 치른다고 친구들 거의 못 갔을 거야 아마. 맞다 그랬다. 그런데 내가 알기론 민주계 외국 갔지. 시댁하고 문제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말도 마라. 그 집 시아버지가 툭하면 물건 던지고 욕하고 시어머니는 그 스트레스를 민주한테 풀고. 그런데 민주 남편이 그걸 닮았는지 민주도 맞고 살았어. 그 집에서 민주를 안 놔줘서 이혼도 엄청 힘들게 한 걸로 아는데 이혼하고 바로 민주 외국 간 거야. 혹시라도 마주칠까 봐 무서워서. 제대로 된 증거도 없고 시댁에서는 그런 적 없다고 잡아떼고 하니까 고소나 제대로 했겠냐고. 진짜 시댁 잘 만나야겠더라. 암튼 그래서 그날 너 남자친구 보니까 민주가 생각나더라고. 사람 일 정말 모르는 거니까 너도 조심해. 친구는 저에게 고등학교 친구 민주의 얘기를 해주었는데 저도 대략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시댁의 폭언과 남편의 폭력을 못 견디고 정신과 치료도 받으면서 결국 이혼했어요. 그리고 외국으로 가서는 현재는 연락이 잘 안 되고 있어 소식을 모르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비 남편의 그런 행동에 대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니 나중에 예비 남편 부모님을 찾아뵐 때 잘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약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저와 예비 남편은 만나서 평소처럼 영화도 보고 데이트를 한 뒤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밤 10시 정도 되었는데 늦은 시간이라 저희 집까지 데려다 주던 길이었죠. 그런데 예비 시모로부터 전화가 왔고 다급한 목소리로 빨리 집에 오라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어찌나 크게 말하던지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해도 목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비 남편은 저를 데려다 주다 말고 급하게 집으로 갔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 예비 남편을 만난 저는
전날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봤는데 별거 아니라고 말하더라고요. 자기야, 어머님 엄청 다급한 목소리였는데 어디 다치시고 그런 건 아니야? 아니야. 가보니까 별거 아니었어. 넌 신경 안 써도 돼.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 예비 시댁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비 시부가 예비 시모를 때려서 급하게 아들을 찾은 거였죠.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집안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예비 남편은 삼형제 중 둘째 아들이었는데 형과 동생은 이미 결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은 사정이 있어서 혼자 살고 있고 동생네 부부는 예비 시모가 아이를 봐줘야 해서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한다고 들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어느 집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얘기라 그러냐고 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예비 시댁에 인사를 가던 날 시댁이 아닌 자기 동생네 집으로 가자고 하니 그게 좀 이상했습니다. 그게 우리 엄마가 내 동생 애들 봐주느라 본가에 잘 안 가셔. 그래서 오늘은 동생네 집으로 가자. 그럼 아버님도 그쪽으로 오시는 거야? 아니, 아빠는 다음에 같이 보기로 했어. 오늘은 엄마랑 동생 그리고 재수 씨 이렇게 만날 거야.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 서방님이 될 분의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 예비 남편의 동생네 부부는 사이가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인상도 좋았죠. 그런데 아무리 손주들을 봐줘야 한다고 해도 시댁과의 거리가 정말 가까웠는데 집에 안 가는 게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보통은 낮에 손주들 봐주고 저녁에 집에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첫 인사를 갔을 때 예비 시모가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하고 같이 회사 다닌다고? 어쩜 이렇게 이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의사라고 들었는데 집안도 훌륭하고 말이야. 둘이 아주 잘 만났어. 그런데 손주들 보시는 거 안 힘드세요? 그런데 손주들 보시는 거 안 힘드세요? 힘들긴. 난 여기서 애기들 노는 거 보는 게 제일 좋아. 집에 가봐야 뭐 내가 할 일이 있나. 여기서 손주 재롱도 보고 우리 셋째 며느리가 해주는 밥도 먹고 좋지. 그런데 예비 동서가 저를 보는 눈빛이 좀 이상했습니다. 혹시나 내가 마음에 들지 않나? 아니면 무슨 실수라도 한 건가? 별별 생각이 다 들어 직접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예비 동서 옆으로 가서 살짝 얘기를 했죠. 혹시 제가 무슨 실수라도... 네?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편하게 계시다 가세요. 그리고 제가 동서고 또 나이도 어리니까 말씀 편하게 하시고요. 예비 동서는 참 마음이 예뻤습니다. 제가 갑자기 저런 말을 했을 때 기분이 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미안해하면서 그런 거 아니라고 저를 안심시키더라고요. 이후 시간도 늦어서 집에 가려고 다 같이 일어났고 주차장에서 차를 타려는데 갑자기 예비 동서가 뛰어나오더니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형님. 형님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좀 이상해요. 그런데 무슨 일 있어요? 여기까지 뛰어오고. 재수 씨, 무슨 일 있어요? 아주버님, 제가 형님한테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요. 여자들 얘기라 잠시만요. 그렇게 제 팔을 잡고 차 뒤쪽으로 가서는 무슨 일이에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아직 결혼 전이니까 말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사실 우리 집 시아버님 성격이 난폭해요. 좀 많이 무섭다고요. 그래서 어머님도 집에 가는 거 싫어하시니 저희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시는 거고요. 애들 봐준다는 핑계로 저희 집에 와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는 직접 본 게 아니기에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만 따로 불러 얘기해 준 거라서 예비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고 집에 왔습니다. 예비 시모는 저에게 정말 따뜻하게 잘 대해 주셨고 제가 있는 내내 계속 웃고 계셔서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하면 자주 보게 될 사이인데 예비 동서가 저에게 거짓말을 할 리도 없고 더군다나 첫 인사 자리에서 갑자기 저런 얘기를 해준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네. 그래서 그 말을 믿어야 하나 잘 모르겠어요. 혹시나 싶어서 주영이한테는 말 안 했어요. 그래, 그건 잘했다. 괜히 가족끼리 문제 생길 수도 있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말하던지 해야지. 아빠의 말씀대로 제가 괜히 말 함부로 했다가 가족끼리 다툼이라도 생기면 안 되니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예비 남편은 밖에서 자기 가족들하고 저녁을 먹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자기야, 이번에는 가족들 다 나오시는 거야? 맞아. 아버지랑 형도 이번에 같이 만날 거야. 뭔가 떨린다. 그런데 집에서 안 보고 왜 밖에서 만나? 재수 씨가 식당 예약했다고 해서 우리 집은 다음에 가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예비시댁 식구들을 모두 만나는 자리에 나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부는 이날 처음 뵈었는데 말수가 적으셨고 무뚝뚝해 보이셨습니다. 거기다 예비 남편의 형도 비슷해 보였어요. 두 분 다 인상이 좀 무서웠네요. 하지만 첫인사 자리라 그런지 저에게 잘해주셨고 이런저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는 뭔가 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해 보여서 어디 아프신가 했는데 여쭤보니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신경은 쓰였지만 괜찮다고 하시니 식사를 계속했고 한참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야, 박주영, 물 좀 가져와라. 알았어, 형. 이것만 먹고 잠깐만.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예비 아주버님은 손바닥으로 예비 남편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전 그때 너무 놀랐는데 가족들은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예비 남편도 마치 항상 있는 일인 것처럼 아프다는 말만 하고는 바로 물을 형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다 끝난 후 식당 앞에서 저희는 각자 헤어졌고 예비 남편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여 차를 타고 가던 중이었어요. 자기야, 아까 머리 맞은 거 괜찮아? 어? 괜찮아. 그런데 옷 좀 놔두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손찌검을 할 수가 있어? 혹시 평소에도 형이 자주 때려? 자주는 아니고 가끔. 뭐 우리 집에서는 항상 있는 일이지 뭐. 원래 남자 형제들이 다 때리고 맞고 그러잖아. 아무리 그래도 물 조금 늦게 준 게 뭐 잘못한 거라고 자기 동생을 때려? 그것도 머리를?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야? 형이니까 이해하는 거지 뭐. 가족이잖아. 예비 남편은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마 그런 환경에서 계속 자라왔기 때문에 모르는 거였죠. 가족이면 때려도 돼? 나 그럼 나랑 결혼하고 내 머리도 아무렇지 않게 때릴 거야? 가족이니까. 내가 아들이라도 낳아봐. 남자이니까 때리는 거 가르칠 거냐고. 희연아, 그건 좀 너무 멀리 간 거 아니야? 우리 아직 결혼 전인데. 그만하자. 내가 잘못했다, 어? 예비 남편은 운전 중이었고 저도 계속 따지자니 싸울 것 같아 그만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특별한 일은 없었고 예비 남편은 저희 집에 종종 찾아와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며 잘 지냈습니다. 솔직히 예비 남편만 두고 보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동서의 말도 좀 걸렸고 예비 아주버님의 행동도 역시 신경이 쓰였죠. 그러다 저희는 상견례를 했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집도 알아보고 혼수도 같이 사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 예비 시댁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비 서방님네 아니면 밖에서만 만나곤 했는데 이번에야말로 진짜 시댁으로 인사를 가게 된 거죠. 희연아, 준비 다 됐어? 늦었어. 얼른 나와. 엄마 다 됐어.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긴장되지? 그동안 많이 만났으면서 왜 이렇게 떨어?
주영이는 데리러 안 온대? 나 오늘 차 가지고 갈 거라 거기서 만나기로 했어. 그럼 다녀올게요. 그래, 가서 행동 조심하고, 알았지? 걱정 마요, 엄마. 유독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잘 먹지도 않던 청심환을 하나 챙겨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먹고 운전하면 졸릴 수 있다고 해서 도착하면 먹고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청심환을 먹고는 심호흡을 한 뒤 그렇게 예배 시댁으로 올라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가족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주 만났는데도 그 어색한 분위기는 여전하더라고요. 오셨어요, 형님? 동서, 잘 지냈어? 저와 예비 동서는 서로 말을 편하게 하기로 해서 언젠가부터 말을 놓고 지냈습니다. 저를 제일 먼저 반겨주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가족들과도 모두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같이 해놓으셨길래 저는 오자마자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고 이후 거실에 모여서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저기 둘러다 보니 벽에 걸린 액자 속 가족들 모습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까는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못 봤는데 자세히 보니 낯익은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제 친구였습니다. 그 민주라는 친구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결혼했던 그 친구가 이 집안의 첫째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설마 닮은 사람이겠지 하며 계속 쳐다봤는데 아무리 봐도 친구였습니다. 그런 저를 보던 예비 시모는 왜 그러냐? 혹시 아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제가 아는 사람하고 좀 닮은 것 같아서요. 우리 첫째 며느리다. 우리 집에서 해외 유학 보내줬어. 공부가 하고 싶다고 하더라. 유일하게 우리 집안에서 고졸이라 공부 욕심이 났는지 공부하고 싶다길래 지금 외국에 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예비 시모가 하는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예비 아주버님은 저와 나이 차이가 9살이었고 민주가 예전에 결혼했다던 그 남자도 9살 차이였으니 나이도 딱 들어맞더라고요. 순간 너무 소름이 끼쳐서 더는 자리에 있기 힘들었어요. 시댁의 폭언과 친구 남편의 폭행이 떠올라 저는 공포에 질린 채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는 밖으로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예비 남편은 그런 저를 쫓아나왔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며 저를 잡아 세우더라고요. 현아, 왜 그래? 갑자기 무슨 일 생긴 거야? 말도 없이 그렇게 막 나가버리면 어떡하냐? 엄마랑 아빠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아니, 이거 놔봐. 일단 나 지금 집에 좀 가봐야겠어. 내가 내일 다시 연락할게. 미안해. 저는 그렇게 차에 올라타고는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부터 찾았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민주는 시댁에서 폭언은 물론 남편이 툭하면 때려서 그걸 견디느라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친구인데 그런 집안에 제가 있었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아, 너 왜 그래?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어? 이리 와봐. 체한 거야? 엄마, 아니 체한 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 너 무슨 일 있었어? 말 좀 해봐 얼른. 저는 엄마에게 제 친구인 민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날 예비시댁에 갔다가 벽에 걸린 액자 속에서 민주를 봤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계속해서 잘못 본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정말 정확했습니다. 오래전 사진이라 지금은 좀 변했겠지만 친구가 분명했어요. 민주가 결혼하고 나서 저와 친구들은 만나자고 연락을 했었는데 시댁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느라 외출이 쉽지 않다고 하여 연락도 차츰 끊기게 되었습니다. 민주의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저나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예비 시모가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니 더 환장하겠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건지 이제 결혼도 한 달 남았는데 이제 와서 어쩌라는 건지. 저는 다음날 회사로 출근해서 예비 남편과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같은 회사라 어차피 만나야 했고
그때 저의 행동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했기에 제가 먼저 같이 밥을 먹자고 했어요. 주영아, 그날 미안했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나가버려서.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많이 화나셨어? 좀 황당해 하셨지. 아빠가 좀 무서우셔서 그날 내가 좀 혼났다. 그런데 이혼아 듣자 그날 집에서 연락 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아무 연락도 안 주고 내 전화는 받지도 않고 대체 왜 그런 건데, 응? 내가 자기네 집에서 가족 사진을 봤는데 그 안에 내 친구가 있더라고. 친구? 누구? 우리 형수 말하는 거야? 맞아. 자기네 집 첫째 며느리. 어머님이 그때 해외 유학 보내줬다고 했던 그 사람. 형수가 자기 친구야? 확실해? 형수 이름 말해봐. 송민주. 맞아. 내 친구 민주. 예비 남편은 갑자기 말을 못하더니 이내 저에게 조심스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이야? 말도 없이 뛰쳐나갈 만큼? 솔직히 말해줘. 어머님이 정말 민주를 해외 유학 보내준 게 맞아? 어? 어, 아마 아닐걸. 나야 잘 모르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살았지. 내가 알기론 민주 걔 결혼해서 시댁에서 폭언 들으며 살았고 남편 폭력까지 당하면서 살다가 이혼한 걸로 알아. 자기 형이 혹시 내 친구한테 손찌검했어? 야, 부사이 일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 모를 수도 있지. 그런데 같이 살았잖아. 지금이야 자기 독립해서 따로 나와 살지만 그때 시댁에서 다 같이 살지 않았어? 민주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결혼했어. 거기다 시댁 들어가서 살았다고 했고. 그러니 그 당시에 자기는 독립 전이었을 텐데 전혀 모르고 살았다는 게 말이 돼? 예비 남편은 제가 하는 말에 대해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모두 맞다는 거죠. 더는 마주 앉아 있고 싶지 않아서 먼저 일어나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혹시나 퇴근 후 예비 남편이 저를 기다릴까봐 피해서 겨우 집에 왔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결혼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예비 남편이 사실대로 말해준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모른다고만 하고 예비 시모처럼 같은 얘기를 하니 더 싫어졌네요. 결혼식 한 달 앞두고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울고만 싶던 저는 친구인 지숙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어머,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아니 어떻게 민준의 시댁에 네가 시집을 가냐고. 나도 미치겠어. 이제 결혼식 한 달도 안 남았어. 나 어떡해? 주영 씨는 뭐래? 끝까지 아니라고 해? 예비 시모랑 똑같은 말만 하지 뭐. 그리고 형 부부 일이라 자긴 모른다고만 하고. 희연아, 이건 아니다. 그리고 이게 기회일 수도 있어. 시골리고 알았어 봐. 이혼이잖아. 그런데 지금 끝내면 아무것도 아니야. 주영이가 너한테 정말 잘하는 거 나도 알지만 그런 집안에서 자랐다면 결혼해서 민주처럼 살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저는 친구와 통화 후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이 결혼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엄마한테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다 사실이야? 그렇다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집안에 너 결혼 절대 못 시켜.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결혼 취소하고 싶어요. 당연하지. 이제라도 알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이야. 아빠가 주영이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어? 뭐하러 만나요? 제가 따로 만나서 얘기 정확하게 할게요. 그 후 저는 마음을 확실하게 정리한 뒤 예비 남편에게 연락해서 결혼을 취소하자고 말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마침 다음 날이 주말이어서 따로 만나려고 했죠. 아침이 되고 저는 최대한 빨리 일을 마무리 짓고 싶어 예비 남편에게 연락 후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나온 예비 남편은 저에게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현아, 너 혹시 나랑 결혼 안 하고 싶어? 그래서 요즘 계속 내 연락 피하고 회사에서도 나 피해 다니고 그런 거지? 맞아. 네 말이 다 맞아. 그리고 오늘 만나자고 한 것도 결혼 취소하고 싶어서 나오라고 한 거야. 우리 그만 끝내자. 야, 내가 너랑 만나면서 무슨 잘못한 거 있냐?
결혼은 나랑 하는 거지 우리 부모님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 집안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우리 부모님 나쁜 사람들 아니야. 너 오해하는 거야. 미안해. 난 이 결혼 못하겠어. 그런데 대화를 하다 말고 예비 남편이 잠시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때 톡이 오길래 그냥 봤는데 핸드폰 화면에 보인 건 아들 엄마 무서워 집에 빨리 와.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예비 시모였죠. 저는 그때 예비 남편의 톡을 직접 들어가서 봤습니다. 이게 잘못이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한 메시지여서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예비 시모와 예비 남편이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쭉 보는데 그 내용이 정말 경악하고 말았네요. 그중에 기억에 남는 내용은 아빠가 너무 화가 나 있어. 집에 들어올 때 조용히 들어와. 현관문 소리 나지 않게? 오늘은 왜 또 화가 났는데? 지겹다 지겨워. 너까지 그러지 마. 엄마 정말 심장병 걸리겠어. 그리고 또 다른 날 주고받은 내용에는 예비 남편이 출장 중일 때였는데 아들, 출장 갔다 언제 오는 거야? 아빠가 어제 컵을 던져서 엄마 이마가 찢어졌어. 병원 가서 열반을 꿰매고 왔어. 와서 놀라지 말라고 말해두는 거야. 뭐? 아빠가 또? 진짜. 이런 대화 말고도 예비 시모가 멍든 사진도 보낸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비 남편이 화장실에 갔다가 금방 돌아와서 저는 모든 메시지를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 대충 이런 대화만 보더라도 집안 분위기가 어떤지 알 수 있었네요. 생각해보니 예비 남편은 그동안 저에게 폭력만 휘두르지 않았을 뿐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했었습니다. 운전 중이었는데 앞에 가던 택시가 손님을 내려주려고 코너에서 멈추자 예비 남편이 급하게 내려서 택시기사한테 말도 험하게 하고 손을 들어 때리려는 신용도 했었죠. 그 당시 제가 너무한 거 아니냐고 했었는데 그러다 사고 나면 죽을 수도 있다면서 자기도 너무 놀라고 화가 나 그런 거니 이해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제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술 취한 아저씨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욱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저는 예비 남편이 저에게만은 항상 다정하고 잘해주니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런 행동을 언젠가 저에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저는 이날 예비 남편에게 제 의사를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결혼할 마음 없으니 여기서 끝내자고요. 예상대로 제 말을 그대로 듣지 않던 예비 남편은 그냥 끝내지 말고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하는데 제가 막무가내로 싫다고 해버리면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서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주 생각을 하니 이혼도 정말 어렵겠다고 들었는데 저도 헤어지는 게 쉽지는 않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방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고민을 하고 있던 그때 예비 동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 인사를 갔을 때 저에게 명함이 있으면 한 장 달라고 해서 주고 왔는데 이렇게 전화를 할 줄은 몰랐어요. 여보세요? 형님, 제가 갑자기 전화드려서 놀라셨죠? 조금. 그런데 무슨 일로? 저번에 시댁에서 그렇게 가지고는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서 전화했어요. 혹시 작은 아주버님하고 결혼 안 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 결혼하면 동서랑 잘 지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돼서 마음이 좀 그렇네.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고 더는 할 말이 없어서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비 시부에 대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희 집에 어머님이 거의 매일 있으신 건 아시죠? 그런데 시댁에 아예 안 가시는 건 아니에요. 아버님이 전화해서 오라고 하면 어머님이 가시는데 정말 벌벌 떨면서 가세요. 아버님이 때리시거든요. 저도 몇 번 받고 아예 멍든 채로 저희 집에 오신 적도 많아요. 사실 저도 형님처럼 시댁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서 남편이랑 헤어지려고 했는데 이미 결혼한 상태여서 쉽게 헤어지지 못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제 남편은 정말 순해요, 사람이. 아버님하고 달라서 여태 한 번도 폭력적인 모습 보여준 적 없고요. 기회 봐서 시댁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손주 본다는 핑계로 거의 매일 오시니 눈치만 보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랬구나.
자기도 결혼 생활이 마냥 좋지는 않았겠다. 그런데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저번에도 그랬고, 왜 말해주는 건데? 조금의 미련도 갖지 말고 끝내시라고요. 작은 아주버님하고 못 헤어지겠다는 것도 아니고 형님도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 아예 확실하게 끝내려고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는 이대로 시간만 보낼 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비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희연입니다. 너 대체 뭐 하는 애냐, 응? 죄송합니다. 그때 저도 너무 놀라서요. 그럼 직접 와서 얼굴 보고 죄송하다고 해라. 나 말고 네 시아버지한테. 얼마나 화나신 줄 알아? 너 때문에 나도 혼났어. 그건 안 되겠는데요. 전 지금 결혼 취소하려고 전화드린 겁니다. 뭐야? 그런 말을 전화로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근본이는 집안인 줄 알았더니. 마음대로 생각하시고요. 저 주영이한테도 그만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참나, 집안도 좋고 좋은 회사도 다니길래 이쁘다 이쁘다 했더니 못 쓰겠네 아주.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자 갑자기 저에게 함부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못돼 먹었다는 둥, 자기 아들이 아깝다는 둥. 더는 듣기 싫어서 안녕히 계시라고 인사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예비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예비 시부가 주변에 둘째 아들 결혼하는 거 다 말해놨는데 이제 와서 파혼한다고 하니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이번 일 직접 해결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결혼식 한 달 남기고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어? 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너 정말 이렇게 한다 이거지? 대체 우리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냐? 널 때렸냐? 괴롭히길 했냐? 저 무서워서 이 결혼 못해요. 어머님이 유학 보내줬다는 그 첫째 며느리 제 친구예요. 송민주. 시댁에서 얼마나 괴롭혔으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요? 그런 집하고 제가 어떻게 결혼을 하냐고요. 이혼까지 해놓고 아직도 첫째 며느리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소름 돋아요. 친구? 그럼 너 제대로 말해주마. 우리 집에서 분명 유학 보내줬다. 친구니까 지금 한국에 없는 건 너도 잘 알겠구나. 한쪽 말만 듣고 사람 판단하면 못 쓴다. 어머님, 끝까지 거짓말하실 거예요? 더는 듣고 싶지 않네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예비 시댁에서 오는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예비 남편을 계속 마주쳐야 하는 게 곤욕이더라고요. 희연아, 우리 정말 이대로 끝이야? 어? 너 정말 회사에다 결혼 취소됐다고 말했더라? 왜 자꾸 이래? 나 이 결혼 못해. 난 안 그래. 난 너한테 정말 잘하잖아, 어? 거짓말했잖아. 끝까지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이거 받아. 우리 결혼 반지랑 시댁에서 해주신 금팔찌랑 목걸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해준 예물도 돌려줘. 저는 예비 남편과 같이 맞춘 결혼 반지와 시댁에서 받은 예물을 주면서 받은 것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알겠다고 했고 내일 회사로 가지고 와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가나 싶어 마음을 놓았습니다. 다음 날 예비 남편은 퇴근 후 회사 근처 카페에서 보자고 문자를 보내왔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 예물만 제 책상 위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더는 못 볼 텐데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나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퇴근 후 카페로 나가 둘이 마주보고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여기 우리 결혼 반지랑 예물이야. 맞는지 확인해봐. 맞겠지. 난 더 이상 할 얘기 없는데 일어나자. 잠깐만. 난 있어. 아직도 너하고 잘해보고 싶은 마음 있다고. 난 싫어. 무서워. 너는 형이라는 사람도 무섭고 아버지라는 사람도 무섭다고. 그리고 태연이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하는 너희 엄마라는 사람도. 그래도 나한테는 소중한 가족이야. 그렇게 말하지 마. 솔직히 말하면 네 친구라는 우리 형수. 형수가 형이랑 이혼하기 전에 집에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어. 우리 엄마가 형수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거든. 그래도 형수가 나한테 참 잘해줬는데 외출했다가 집에 가보면 얼굴에 멍이 들고 팔이며 다리며 다쳐있더라고. 처음엔 나도 몰랐어. 왜 그랬는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형이 때렸다고 해서 나도 무서웠지. 어릴 때부터 형은 정말 무서웠거든. 아빠 다음으로 무서운 사람이라 한 번도 대든 적 없어. 그런데 난 아니야. 난 안 그런다고. 아니, 너도 그랬어. 나 만나면서 있었던 일 잘 생각해봐. 내 친구들 만났을 때 술 취한 아저씨들한테 돌로 위협했던 거, 그리고 택시기사한테 손 찍어마려고 했던 거, 그거 다 너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들이야. 아씨, 그럼 어쩌라고. 나도 그런 아빠랑 형 보고 자라서 그런 폭력성이 자꾸만 나오는 걸 어떡하냐. 하지만 내가 너한테 그랬어? 너 때렸냐고? 아니잖아. 내가 얼마나 노력하면서 너 만났는지 알아? 너랑 안 싸우려고, 너한테 화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만났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헤어지자니. 생각할수록 열받아. 저는 순간 무서웠습니다. 화를 내고 있는 예비 남편을 보고 있으니 형을 보는 듯 했습니다. 첫 인사 때 인상이 정말 날카로워서 예비 시부와 예비 아주버님이 정말 무서웠는데 딱 그 모습이었죠. 더 화내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먼저 가보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대뜸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야, 네 말 충분히 다 알아들었으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내가 데려다 줄게. 진짜 마지막으로. 저는 여기서 거절하면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무서워 알았다고 하고는 같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집에 가는 길에 아빠에게 몰래 문자를 보내두었어요. 전화를 걸면 집 근처로 나와달라고요. 이제 집에 다 왔어. 그만 가봐. 희연아, 정말 안 되겠냐? 어? 뭘? 나 이렇게 무릎이라도 꿇을게. 진짜 안 되겠어? 우리 결혼 말이야. 이미 다 얘기했잖아. 좋게 끝내자. 응? 그때 예비 남편은 순순히 집으로 돌아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담벼락을 세게 치더라고요.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보고만 서 있었는데 예비 남편의 손에서 피가 엄청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에게도 주먹을 휘두를까 무서워서 핸드폰을 들고는 아빠 번호 단축키를 눌러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머니에 넣었죠. 야, 우리가 만난 게 몇 년이야? 나 이대로는 못 헤어지겠다. 너희 부모님도 나 좋아하지 않았냐? 너 일방적으로 이러는 거 난 못 받아들여. 진짜 이러니까 우리 형 이해가 되네. 왜 형수를 때렸는지. 말도 안 되니까 때린 거잖아. 너 형수랑 친구여서 그런지 하는 짓이 똑같냐? 아우! 그러면서 피 묻은 손으로 제 얼굴을 툭툭 건드리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담벼락에 저를 몰아세우고는 한 대 칠 것처럼 겁을 주는데 제가 계속 진정시키려 해도 말을 안 들었습니다. 결국 주먹으로 제 어깨를 여러 대 때렸고 맞고 나니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데이트 폭력이구나 싶었고요. 제가 계속 좋게 좋게 그만하라고 아프다고 말하는데 이번에는 제 얼굴을 때릴 것처럼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손으로 어떻게든 맞고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아빠가 나오셨네요. 기현아! 자네 지금 뭐하나? 어? 이 피는 뭐야? 아빠! 너 맞았어? 어? 이 자식 어떻게 내 딸한테까지 일어나? 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장인어른. 자꾸 저를 화나게 해서요. 전 잘못한 거 없는데 왜 희연이랑 제가 헤어져야 하는데요. 잘못은 제가 아니라 아빠랑 형이 했잖아요. 결국 자네도 똑같아. 어디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손을 대나?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야. 그러더니 아빠는 예비 남편의 멱살을 잡고 놔주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드셨어도 예비 남편보다 덩치도 크시고 아직 정정하셨기에 도망가려는 예비 남편을 단단히 붙들고 계셨죠. 그리고 저는 경찰에 신고 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경찰서에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과 함께 진술하고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 다음날 바로 변호사 선임을 하여 대응 준비를 했습니다. 맞은 어깨는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으나 멍이 크게 들어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놓고 병원 진단서도 떼어두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근처 CCTV도 확인하여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비 남편을 폭행죄로 고소했는데
살면서 이런 일을 제가 경험하게 될 줄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예비 시댁에서도 난리가 났는데 정말 웃긴 건 둘째 아들이 고소를 당하니 갑자기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절대 사과는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꼭 처벌받게 할 거라고 했죠. 거짓말하는 집안에서 하는 사과가 진짜도 아닐 테고 저희 부모님은 더 이상 상종하지 말자고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라고 말하고는 일체 그 어떤 연락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후 자기 아들 징역만은 안 된다고 봐달라고 변호사한테 그랬다는데 사실 연인 사이에서 일어난 폭력은 웬만하면 징역보다는 벌금형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여 혹시나 저에게 또 찾아와 보복이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 민사소송으로 적금금지 명령 신청까지 했습니다. 소송 때문에 회사에서 연차도 많이 쓰고 소문도 나서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겠다 싶어 상황 보고 사직서를 내야 하나 하는 마음으로 출근을 했는데 글쎄 예비 남편은 이미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제 상황을 같은 부서 직원 몇 명에게만 알렸는데 그게 회사에 소문이 퍼졌더라고요. 저 같아도 그런 상황에 회사를 다니지 못했을 거예요. 쪽팔렸는지 인수인계 이런 것도 없이 사직서 내고 회사를 안 나와서 회사에서도 부서 사람들이 욕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후 회사의 배려로 소송 준비도 계속할 수 있게 되었고 상당히 시간이 걸리긴 했으나 벌금형이 나오게 되면서 재판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혹시나 또 저에게 접근해서 폭행을 하게 되면 그때는 징역이라면서 이번엔 처음이기도 하여 벌금형이 나왔다고 했어요. 결과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 집안과 끝낼 수 있어 너무 다행이다 생각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도 마음이 많이 안정되었고 전처럼 회사 다니며 일도 하고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이 계시다면 절대로 숨거나 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알아보니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상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